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흡충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감염률이 높았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장흡충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잘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장흡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흡충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암과 에이즈를 일으킨다. 대단히 심각하죠. 자, 그럼 이 장흡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못 설명되고 있는 그 장흡충의 영문 명칭은 Phaeolopsis buski입니다. 이 장흡충은 장흡충 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흡충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비대흡충입니다. 비대흡충 Phaeolopsis buski입니다. 해외 자료를 살펴보면 남동아시아에 비대흡충이 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자의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종일 교수님의 임상기생충학이라는 책에 비대흡충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비대흡충은 인체기생 장흡충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남아시아, 특히 타이, 중국 남부, 베트남 등에서 유행한다. 우리나라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2. 형태와 생활사. 팽팽한 유난형이며 길이가 4에서 5cm까지 자란다. 크기는 간질과 비슷하지만 충체가 두껍고 커니컬 프로젝션이 없는 점, 장관에 가지가 없는 점 등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나는 크기가 평균 140 곱하기 75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해 간질의 충난과 감별이 매우 어렵다. 충난이 사람이나 돼지 등의 분변을 통해 외계로 나오면 물속에서 섬모유충으로 자라다가 난개를 열고 나와 제1중간숙주인 물달팽이류에 침입하여 유미유충으로 자란다. 유미유충은 제2중간숙주인 수생식물, 특히 수초, 마름 등의 표면에 붙어 피낭유충이 된다. 사람은 피낭유충을 가진 수생식물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된다. 감염 후 피낭유충은 장벽을 뚫지 않으며 장관을 따라 공장 부위까지 곧바로 내려와서 기생한다. 3. 병리와 증상. 감염되면 장 점막의 염증, 점막 위축 등의 소견을 보이며 흡수장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충체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 안구 주위 부종을 초래한다. 양측 안구를 다 침범한다. 복통, 설사, 하복부 팽만, 입맛 소실, 피로감 등을 초래하며 독성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4. 진단. 특징적인 충난을 분변에서 발견한다. 5. 치료. 프라주칸텔 kg당 10mg을 1회 복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내용에서 보셨듯이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등에서 보통 장흡충이라고 칭하는 이 비대흡충은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대흡충에 단 한 번이라도 감염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비대흡충이 유행하는 지역에 사시는 한국인이나 여행하셨던 분은 감염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생충 학자가 제일 잘 알죠. 일단 의학 교과서에는 비대흡충이 우리나라에서 분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대흡충이 소를 통해서 감염된다, 소고기를 먹음으로써 감염된다 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 비대흡충은 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설명이 이 비대흡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름은 비대흡충을 장흡충으로 번역해서 설명한 것이지만 비대흡충보다는 오히려 간질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비대흡충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에서는 비대흡충을 장흡충으로 번역해 놓은 뒤에 이게 소와 관련이 있다면서 훌다 박사가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에게 알려주었고, 또는 그 책에서 읽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럼 훌다 박사가 이 비대흡충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 훌다 클락 박사의 글을 웹페이지로 찾아봤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기생충이 암과 HIV를 일으키는가? 여기서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파란색으로 블럭 처리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모든 암은 동일하며 모두는 HIV와 에이즈를 일으키는 기생충과 같은 단일 기생충, 즉 Phaeolopsis buskii, 비대 흡충에 의해 발생한다. 기생충을 죽이면 암이 즉시 멈추고 조직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암이나 에이즈에 걸리기 위해서는 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훌다 박사의 글을 살펴보셨습니다. 훌다 박사는 모든 암은 동일하다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기생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기생충은 암도 일으킨다고 표현을 했고, 이러한 에이즈와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단일 기생충으로서 비대흡충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즉 Phaeolopsis buskii, 비대흡충만이 암과 에이즈를 일으킨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생충 감염이라는 것은 풍토병입니다. 풍토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생충이 동일하게 분포하지도 않고 동일한 경로로 감염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 박사의 전제는 전 세계에 Phaeolopsis buskii, 즉 비대흡충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와 다르고요. 우리나라에 Phaeolopsis buskii라는 비대흡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다 박사가 살았던 캐나다, 미국 등지는 비대흡충이 없는 곳입니다. 유럽에도 비대흡충이 없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비대흡충이 감염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제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에이즈와 암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훌다 박사의 이야기는 이 비대흡충에 의해서 모든 암과 에이즈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비대흡충이 없는 지역에서는 암과 에이즈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과 에이즈는 비대흡충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요. 유럽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요.
게다가 비대흡충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암과 에이즈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대흡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흡충이 암을 일으키지 않고요. 게다가 비대흡충은 쉽게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쉽게 죽습니다. 프라지칸테를 25ml, kg당 25ml씩 3회, 이틀씩 투여해야 되는 간흡충이나 또는 폐흡충에 비하면 훨씬 작은 용량인 kg당 10mg을 1회만 투여하더라도 이 비대흡충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알코올이 몸에 들어올 경우에는 이 비대흡충이 간과 조직에 들어갈 때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그 훌다 박사의 글에 적혀 있긴 한데요. 사실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생충 자료에 보더라도 비대흡충이 프로필 알코올에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또한 벤젠이 들어갈 경우, 이 독성 물질이죠. 벤젠이 들어갈 경우 비대흡충이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벤젠 같은 성분은 기생충을 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환경오염 때문에 요코가와 흡충의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독성 물질과 기생충이 합쳐져서 에이즈가 된다. 이것은 매우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비대흡충 자체가 훌다 박사가 살던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비대흡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민 교수님 책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코가와 흡충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에만 분포한다. 이 네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엔 감염자가 없으니 이 4개국 학자를 제외하면 논문을 쓸 수가 없다. 기생충 학자이신 서민 교수님의 글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보셨듯이 기생충을 연구하려면 그 기생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존재해야 기생충 학자가 그 기생충을 볼 수 있어야 기생충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다 박사가 살던 북미 지역은, 미국, 캐나다 지역은 비대흡충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대흡충만이 암과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상당히 의문이 남고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자료에는 비대흡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olopsis baskii, 비대흡충, intestinal fluke, 장흡충. 자, 파란색 블록 처리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대흡충증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및 대만의 풍토병이며 특히 돼지를 사육하고 담수식물을 먹이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비대흡충은 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비대흡충이라는 장흡충은 소로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돼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문서에서도 보셨듯이
장흡충의 일종인 비대흡충은 아시아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풍토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흡충만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암이나 에이즈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대흡충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암이나 에이즈에 접근하신다면 뭔가 잘못된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충제를 복용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습니다. 논문이 너무나 많거든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이런 일반적인 구충제들, 메벤다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암을 하는 연구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생충을 죽여서 항암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암덩어리에 포도당 대사를 제한함으로써 암이 커지는 것을 막거나 암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비대흡충을 죽임으로써 항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들 대부분이 비대흡충에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비대흡충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풀다 박사의 이론이 상당히 재밌는 건 사실인데요. 그 암과 에이즈의 원인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생충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한 종류의 기생충만이 암과 에이즈를 일으킨다. 이렇게 단정해 버린다면 저는 아니라고, 명백히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백하게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 밝혀진 것은 간흡충입니다. 담도암을 일으키죠.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비대흡충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훌다 박사는 또한 모든 당뇨병의 원인이 유리트레마 팬크리아티컴, 즉 췌질, 췌장흡충인 췌질의 감염으로 췌장이 손상됨으로써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원인 3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췌질이라는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의 감염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는 매우 희귀한 기생충 질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췌질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췌질로 인한 당뇨병 증세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1형 당뇨병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고 접근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